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상업가로인 신사동 가로수길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건축물과 상가가 들어서면서 기존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객 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을 도입한 복합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시는 1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로수길 지구 단위 계획 구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우성 5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1976년 지정한 아파트 지구를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전력설비 건설 지연 등의 여파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대용량 전기 공급을 신청한 송도 21개 입주 희망기업 기관 가운데 8곳에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6곳은 전기 공급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나머지 7곳은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로 전력 공급 검토 대상에는 바이오나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시가 시의 대표적인 상업거리, 가로수길 지키기에 나섭니다. 복합된 입체 상권 조성은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힘쓰는데요. 코로나19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이 활성화된 가로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연말이라고 해서 막 쓸쓸함 이런 걸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2년 연말 부동산 투자 이슈, 부기 등기 증여, 주택 임대사업제도 부활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22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자 분들은 특히 이제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지금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막 오고 하는데 부기 등기를 꼭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가 이 부기 등기를 같이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등기를 하셨던 이런 주택 지금 임대 주택들은 부기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꺼내놓고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어느 기준으로 보시냐면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하셨던 그러한 주택임대에 대해서도 부기 등기가 거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9일까지 이 부기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도대체 부기 등기가 뭔데?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딱 뽑아 보시면 갑구에 바로 아래쪽에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뭐 이 주택은 민특법에 의해서 결국은 한 3-4줄 써 있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의 집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이 집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운영하는 집이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기 등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바로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적발이 됐을 때가 200만 원, 두 번째가 4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12월 9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게 아니라 12월 9일 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거기 부기 등기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주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단기 임대가 없어졌는데 지금 뭐 이제 며칠 안 되고 그러니까 올해 뭐 이제 말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12월 뭐 나는 10일 날 12월 10일 하루 후에 나는 말소가 되는데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여러분 과태료 500만 원이니까 꼭 이걸 하시기 바라고 셀프 등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까다롭습니다. 경험 삼아 하기에는 여러분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증여 많이 지금 얘기 나오고 계십니다. 올해부터 작년부터 증여 건수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IMF 때보다 더 거래 절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들의 거의 한 20-30%는 바로 이러한 증여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금매 안에는 이 증여 거래가 있기 때문에 더 금매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소득세법, 그러니까 이 세법이 내년에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3가지가 바뀌는데요. 다 돈에 관한 얘기니까. 자, 여러분 이제 증여취득세 이제 세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세율을 이제 3.5%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붙죠. 농특세랑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가 붙게 되면 4%가 됩니다. 근데 여기 3.5%에 해당되는 이 세율은요. 증여자, 수중자 모두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를 보통 증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라도 12%의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증여도 굉장히 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중과에는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듯이 증여자가 다주택자여야 되고요. 자녀가 무주택자인 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 여기에 증여취득세가 12%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번 보세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게 N 조건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12% 준거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 소식 알고 계시죠? 서울과 인근 4개 지역을 빼고는 모두 다 지금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 있는 지역들, 요게 조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요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증여취득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지역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증여를 하더라도 3.5%의 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이거는 세율이고 이 세율을 어디다 곱할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이 되는 게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까지는 시가 표준액이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그냥 시가 표준액은 보통 우리가 지방세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얘기하고 국세를 이제 바로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냥 공시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9억짜리인데 공시가 7억이다라고 하면 7억 곱하기 이 취득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 실거래가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9억으로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주 핵심이죠. 취득가액 2월 과세.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배우자나 그리고 직계 좀비속한테 이제 증여를 받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5년 내에 양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증여 받았을 때 당시에 그 취득가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갑니다. 나에게 그 증여를 해준 우리 부모님이 샀을 때 1억에 샀고 나는 5억에 증여를 받았는데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0억에서 5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1억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그럼 5년만 버티면 되겠네라고 해서 5년 후에 팔아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여받게 되시면 이제 10년 이후에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월 과세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게 다 엄청나게 세율의 세제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증여를 마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나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하나가 좀 여러분한테 좀 숨통을 쉴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 모든 뭐 인생이 그렇다, 인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올랐으면 내려오는 거고, 다시 내려가면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자, 여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수요가 위축돼 있고, 뭐 매크로 상황이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고금리에다가 너무나 이게 그 전쟁까지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게 정상 거래까지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좀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한 이 많은 이제 정부에서 완화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12월 안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풀어줬어요. 집을 사라고. 그러나 무주택자 분들은 그렇게 정책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때 보통은 이제 수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상투 잡을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지금은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 봐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감하게 선봉을 좀 나서줘야 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꽁꽁 발목을 묶어놨죠. 그동안 규제로. 너무나 앞으로 뭘 사고 싶어도 취득세 중과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도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합산 배제도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도 없애버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왜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취득세 중과 폐지해야 됩니다. 서울과 나머지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풀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놔두더라도 요거 정도는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내년 5월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라고 해도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취득세 중과 8% 12%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중과도 폐지해줘야 되고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다시 부활시켜서 거래량을 일단 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을 지금 강의를 해서 부동산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GDP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건설 경기 무너지고 거기에 딸린 식구가 얼마입니까? 이삿짐, 도배, 가전제품 이사를 안 하고 모든 산업이 다 지금 동맥경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집값이 오를까봐 누구는 돈 벌까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년에 정말 무시무시한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12월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완화책들이 빨리 나와서 거래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그래서 팔 사람은 팔고 그리고 살 사람은 좀 손쉽게 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살아나야 지금 이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 숨통이 좀 빨리 트여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일희 일비는 늘 언제나 금지지만 그래도 증여만큼은 올해 안에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정보체크 서울 중랑구 면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 4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우리가 지금 왜 중랑구 면목동에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10월에 또 면목동 두 지역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모아타운에 자꾸 이렇게 면목동에 지정을 해주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도 이게 어떻게 지금 지어졌는지 아무런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계획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과 여러분이 비교를 해서 판단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으로는 지금 모아타운이 굉장히 그 적당한 돈에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개발,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을 지금 비교를 해서 왜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면목동은 면목동의 그 입지 소개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 노후도가 일단 재개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은 도정법의 그걸 봤고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노후도가 67%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외에 접도율이라든지 굉장히 여기는 그러니까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20% 정도만 요 기준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재개발을 못하면은 계속 썩빌로 남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그 특례법을 만든 게 모아타운이고요. 모아타운은 그래서 노후도를 10%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섞여 있는 다세대 다가구 지역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층수 제한이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원래 층수 제한이 있었죠. 가로주택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층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25층 이상 사업성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아타운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차이를 보시는 부분이 뭐냐?
라고 봤을 때 바로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이었습니다. 모아타운은 지금 이게 나홀로 아파트로 지어지니까 지하주차장도 없고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블록 단위로 묶어서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이런 공동이용시설도 모두 갖출 수 있게 그게 만든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오히려 더 나가볼까요? 여기는 그 구역 안에 아예 지하 전체를 통합 개발을 해서 지하 전체를 다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잘 만들면 더 센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개발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내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돈 빌려서. 근데 모아타운은 국가, 시비, 구비가 최대 350억 지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한 지역에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지원비가 있다는 거. 그러면 뭐 공용 시설들 이런 것들을 내 돈 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또는 국가 지자체에서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요. 용적률이 높아야지만 좋은 점이 있죠. 사업성 높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아파트 건립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재개발은 180에서 200% 정도가 용적률을 받습니다. 왜 그러지? 이러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재개발은 약 30%의 기부 체납이 의무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 250%부터 시작합니다. 법정 최고율부터 시작을 하고 종상향되면 300%까지. 그리고 여기는 기부 체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빠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주택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는 뭐 임대주택을 지어도 됩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금융비용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 빌려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지금 금리 굉장히 높게 가고 있죠. 사업비 대출이 뭐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계속 높아질 수도 있죠. 4.5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모아타운은 어떠냐? 네, 허그 자금이 정책 자금을 하게 되면 최소 1.5%의 저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뭐 2.2%까지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한 차이죠. 지금 여러분. 그리고 총 사업비의 70%까지 이주비 포함해서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 이게 모아타운의 장점입니다. 내 돈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주비 대출. 이거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주비 대출 어떡하지 나중에? 자, 지금 우리 LTV가 40%로 잡혀 있죠. 그래서 재개발은 40%밖에 안 나옵니다. LTV. 그런데 이주비 대출 여기서는 모아타운은 8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50%는 또 게다가 무이자입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유이자로 30%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 대출로 저리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사업 기간이 최대 이제 재개발은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시 철거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해관계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5년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뭐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개 주택밖에 못 하는데 여기는 최대 3주택에다가 상가까지 또 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2차 지역들 3차 지역보다는 2차 지역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싸겠죠. 그래서 요 지역들을 여러분이 보시라라는 얘기고요. 이미 추진위가 7군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역에 GTX 들어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에 또 이런 지하화 사업들로 인한 강남 접근성, GTX C노선과 B노선의 접근성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청량리역과의 면목성 연결성, 청량리역은 어디입니까? 이제 앞으로 강남 제2의 강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실 것은요, 4억에서 5억 3천까지 투룸, 쓰리룸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임대가 이제 2억 8천에서 3억 9천까지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아주 소액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 정비사업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1:1 무료 상담이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한 주가 또 잘 지나갔고요. 어제 월드컵 기간이고 많잖아요.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또 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축제 계기로 인해서 또 세계 경기도 상당히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이슈들이 또 완화가 되면서 경기가 상당히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가 되고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면서 서울의 이러한 주요 단지들 자체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리 자체가 바닥이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나 내년 23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서 증여랄지 매매랄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반등할 기미를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데이터적으로나 소비자 심리 지수랄지 그런 것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반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또 이제 상당히 참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개발들은 꾸준히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황이 많이 지나가면서 개발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개발이 많고 주변에 지역들이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수요층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그 두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과 함께 개발도 많고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분석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개발과 함께 또한 저평가까지 되어 있는 그런 두 지역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두 지역 정말 매력이 높은 곳들인데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동구 고덕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9호선을 품고 있다는 게 먼저 눈에 띄는데요.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지금 방 구조는 1.5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동구입니다. 아무래도 강남구 하면은 강남 4구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강남, 서초, 송파와 함께 강동구도 다양한 개발들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런 완성이 되면서 인구의 밀집이랄지 교통망의 개발들, 다양한 개발들이 주변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모아타운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신속통합 기획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다양한 정비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현재 그러한 노후화나 이런 점수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강동구에서는 이 고덕동이 마지막 위치가 아닐까 항상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면요, 9호선의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샘터공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고덕동의 위치 자체가 역세권도 상당히 가까이 위치하여 있죠. 서울시 또 안에서는 또 역세권이 가까우면 또 가까울수록 또 좋고, 또 그러한 땅의 공시지가 자체도 역세권 반경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의 차이를 역세권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주는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뭐 미사 신도시랄지 고덕의 신축 아파트, 그라시움이나 또 이런 아르테온이나 현재 이 지역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신도시들이 도시화가 너무나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고덕동 그리고 또 샘터공원역이 들어오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마지막 남은 저층 주거지 지역들, 이런 고덕동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또 다지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이제 한강변이 보이시겠죠? 한강변이 있다라는 것은 각종 도로망들이 너무나 잘 펼쳐져 있고, 한강에 위치하면은 아무래도 이동성이 편리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용성광이나 영등포나 강남 4구나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한강변에 가까운 지역들이 또 업무처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고 교통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들에 대한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토지의 가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덕동 자체 위치가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의 형성과 함께 그동안 없었던 일자리가 대형 규모로 또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과 함께 주거시설, 직주 근접성이 더 좋아지고 업무타운이 대규모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상업시설이랄지 상업과 함께 인프라 시설들도 더욱더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덕동 자체의 위치에서 아무래도 한강권이 보이고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간 강변북로의 지하 사업도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 지하 사업이 또 연결이 돼서 가양대교 앞에까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변북로의 지하 사업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하를 통해서 교통이 더 원활해지고 현재 굉장히 막혔던 그런 교통망들을 지하로 연결하면서 지하와 함께 새로운 상부 부지를 또 이용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강변북로에 끼어져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더욱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고덕동 위치에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랄지 주변의 간선도로망과 함께 지하철 라인들도 5호선, 9호선, 8호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심권과 함께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 권역까지 대형 업무처를 갈 수 있는 이런 급행 열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라인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덕 2-2지구로 주목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9호선 샘터권역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 업무처가 들어오고 대형 교통망의 개발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주변에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개발이 또 이 좁은 지역 안에서 무수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주변에 녹지 공간과 함께 학군이랄지 중고등학교의 이런 입지랄지 녹지 공간과 저층 주거지들을 이런 지역들의 특색이 상당히 이번에 모아타운에서도 선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고덕동 자체도 앞으로 이러한 유망한 신석통합 계획이나 또 다른 방향성으로도 상당히 많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고덕동의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 2040에서는 뭐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됐잖아요. 이제 도시를 좀 이쁘게 미관도 꾸미고 충수 규제도 완화시키면서 한강변 위주로 또 재개발과 앞으로 재건축을 남겨놓고 있는 단지들은 이런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많은 용적률과 함께 이런 용도 지역의 상향을 통해서 고층화된 빌딩으로 이제 고층화된 이런 주거시설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 또 이런 법 제도 자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여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고덕 비즈밸리 자체도 상당히 큰 규모로 한강권을 끼고서
다양한 업체들이 무수하게 많이 입점을 합니다. 업체들이 이곳에 이런 회사들이 입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또 그에 따르는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 시티랄지 그에 따르는 쇼핑몰과 함께 인프라 시설도 좋아지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직장과 주거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설까지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여력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대형 규모의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나 또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대규모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히 좀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업무처가 많이 들어오고 경제 활동을 그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적인 요소로 많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9호선과 함께 또 8호선도 있죠. 8호선과 또 5호선. 5호선과 8호선들 라인들도 연장 사업을 꾸준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곳곳에 이런 역세권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9호선이 연장 사업을 통해서 이 강동구 고속도로까지 올라온다는 것이 상당히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기다리고 있죠. 현재 안성까지 완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안성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갑니다. IC가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덕동에서 시작돼서 안성을 통해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인데 일반 교통망이 아닌 이러한 대형 교통망이죠.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또한 상당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대중교통망과 도로망들이 상당히 큰 개발들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고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자본들이 이곳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은 또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들이 막대한 비용들이 투자가 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으로 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되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토지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개발들 중에서도 대형 교통망, 이런 고속도로의 개발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제1 경부 고속도로를 봐도 알겠지만 그러한 혜택들이 앞으로도 제2 경부 라인 쪽 위주로도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형 개발들도 기다리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1.5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4억 7천에서 4억 7,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 대지 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6평의 대지 지분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대지 지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원대 중후반, 2억 6천에서 현재 2억 6,500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억 원대 초반이겠죠. 2억 1천에서 2억 2천까지 투자 금액 자체를 필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익형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110에서 12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조건으로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안 그래도 중심 업무지구랑 참 이동하기가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조는 원룸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2천만 원부터 3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는 너무 유명하죠. 서초구에서도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개발도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수요층의 확보나 또한 다양한 개발들과 함께 주거 공간과 또 일자리 공간과 이런 녹지 공간 그런 균형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또 양재동의 위치 자체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재동의 위치는 자체는 양재천을 주변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메인 지역들은 양재천을 끼고 있는 양재동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역세권으로는 이제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죠. 3호선과 현재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 두 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또 GTX C 라인 자체가 양재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동의 역세권이 상당히 지금도 넓지만 더욱더 커질 수 있는 GTX C 라인의 효과로 앞으로 이곳에 GTX C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롭게 신설되는 새로운 교통망 처음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겪는 교통망이잖아요. 이것들이 GTX 라인들이 뭐 개발 소식과 함께 착공 소식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분을 또 일으켰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또한 이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완성이 되면서 그 교통망을 새롭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교통망으로 또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경기권과 수도권과 서울 내에 메인 업무처들을 연결할 수 있는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새롭게 또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좋은 교통망이구나. 왜 GTX가 이러한 교통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지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롭게 이어지는 교통망의 시설이 자체가 우리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재된 것보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26년도, 27년도겠죠. 그때는 더욱더 지금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GTX 라인들 역세권 주변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재동은요, 양재천을 끼고 있죠. 양재천을 따라서 뭐 도곡동이나 대치동이나 탄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지어지는 라인들 자체가 도시화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또 땅의 용도 지역 자체도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현재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거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동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주변에 반대쪽에는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랄지 도곡 대치동의 학원가도 근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와 또 이런 학군과 또 개발의 이슈들 주변에 공원도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고요. 도보권으로도 양재 R&D 단지랄지 지하철역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은 강남역의 메인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 정거장 위에 강남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상권이나 주변의 개발들도 강남역 주변도 다양한 개발들과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러한 대형 역세권이기 때문에 한 정거장 안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양재동의 가장 큰 가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재동이죠. 양재동 위치에서 또 양재역이 있고요. 위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너무나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국제교류 복합축 개발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서초대로에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강남역에서 교대역을 지나서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과 정부사부지 개발까지 한 정거장 안에 다양한 개발들이 포진되어져 있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고 또 녹지와 일자리와 또 인프라 시설의 균형이 상당히 잘 맞는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GTX C 라인까지 들어오는 양지역의 위치 자체가 앞으로 삼성역과도 한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GTX 역사로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 자체가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삼성역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양재동 자체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교통망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노선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지만 거기에 뭐 위례 신사선이나 추가적으로 뭐 양재역과 삼성역과 수서역에 이런 GTX 라인들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예정되어져 있고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현재 신사까지 연결이 완료가 됐고 향후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통망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만 충분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망이 현재도 좋지만 지하철 외에도 뭐 버스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은 그만큼 이렇게 교통망들을 많이 늘려줘야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강남역 우측으로는 테헤란로가 기다리고 있지만 또 좌측으로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런 개발의 혜택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주변의 인프라가 너무나 좋아지죠. 고층 빌딩과 랜드마크성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앞으로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즉 이런 용적률의 상승과 함께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것, 토지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이죠. 이 용적률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고층화된 빌딩과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곳에 집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업무시설과 인프라시설, 다양한
교통망과 함께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초도로의 개발 자체도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라인 자체가 각종 부지들의 개발을 통해서 테헤란로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TX 말씀드렸던 GTX 라인이죠. 상당히 뭐 탈 많고 말 많은 그런 GTX 라인인데 뭐 거의 확정이 됐고요. 이제는 양재역 주변의 삼성역과 뭐 수서역, 강남 3구 지역에는 양재, 삼성, 수서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서초에서 유일하게 양재역으로 들어오는 GTX 라인이 양재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유 자체가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입지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개발이 많고 그러한 여건들이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맞을 수 있는 GTX-C 라인 자체가 양재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도 중요하죠. 그 외에도 교통망 외에도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도 있고 개발들이 너무나 많죠. 이 신분당선 자체도 제3의 황금 노선으로 또 불리고 있고 현재는 이제 판교에서 시작돼서 아래쪽 판교도 상당히 수요층이 몰려 있고 강남의 이러한 인구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판교에 뭐 업무처랄지 대형 업무타운, 실리콘밸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러한 강남의 대치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함께 다양한 업무처가 있는 판교와 함께 강남역의 대형 상권들 또 강남역과 함께 이제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신사역까지 완성이 되어져 있죠. 앞으로 이제 한남대교를 통해서 지하로 통해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의 힘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것. 3호선과 신분당선 또 9호선과 기타 이런 라인들도 있겠지만 신분당선의 광역철도망을 상당히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양재역은 신분당선이라는 광역철도망과 GTX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을 증해줄 수 있는 이런 역세권도 생겨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초 IC에서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인데 서초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죠. 양재동의 위치도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위치와 함께 같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대형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대형 규모,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즉 가용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용할 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이제 지하로 넣는 방법을 생각해 낸 거죠.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위쪽에는 공원과 또 이러한 인프라 시설, 또 이러한 각종 토지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빌딩 시설과 함께 업무 시설이 새롭게 또 들어올 수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업 투자 비용이 이 지화 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된 비용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또 새롭게 결과를 도출해 나느냐, 즉 주변 지역의 토지값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의 개발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보시겠죠. 현재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강남 3구 중에서는 가장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성비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금액 자체가 2억 7천에서 2억 8천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이면은 충분히 소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맞춰주고 있고요. 월세를 또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천만 원 수준에서 1천에서 한 2천만 원 수준에 월 한 100에서 한 1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재동의 위치, 저평가된 서초구의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하면 일단 경부고속도로 막히는 곳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